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망망대해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걸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그런 뭔가 막막함? 생길 수 있는 게 타지 생활이고 유학 생활인데요. 제가 서울에 계속 살았는데 서울이 이렇게 초대형 도시인지 몰랐어요. 근데 학교에 와서 있어 보니까 아, 제가 진짜 초대형 도시에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선택하는 거는 생각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라는 철학적인 문제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의 갖고 있던 나의 성격이나 모든 걸 버리고 정말 미국인으로서 현지화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그냥 내가 갖고 있던 걸 지키면서 그냥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거가 사실 자기한테 달린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하는 게 사실 내가 어디 사냐랑 굉장히 연관되는 문제일 수 있고 어쨌든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나한테 되게 중요하게 될 연인 아니면 미래의 가족 그리고 정말 소중한 친구 이런 것들을 학교의 위치로 인해서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국이건 미국이 지치고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참을성의 한계가 온 것 같다 이런 느낌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말도 많이 안 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집에서만 하고 밥도 집에서 먹고 이러니까 정말 지쳐가는 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버티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막 종합 비타민제 사가지고 며칠 전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5, 6년 정도 된 입장에서 느끼는 것들에 내가 대학원 지원할 때 몰랐는데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새로운 느낀 점들? 유학 지원을 할 때 이 점을 좀 더 깊이 생각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4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을 지원할 때는 실제로 유학을 다녀와서 저한테 이렇게 생생하게 갔다 와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줄 선배가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유학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 뭐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다 겪어서 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학교를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학교의 문화적인 위치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 한국 학생의 비율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가는 학교에 있는 지역의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는지 정치색이 어떤지 그리고 도시인지 이런 것들이 가서 겪게 되는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유학 생활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살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별의 별일을 결정하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결정하는 게 사실 학교의 위치고 또 그 학교가 얼마나 도시인가 아니냐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같이 그냥 미국에서 살지 않았다가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인이랑 아시안 비율이 낮고 또 다양성도 존중받는 문화가 아니고 도시가 아니기까지 하다면 그 학교의 랭킹이 아무리 높은 대학교라고 하더라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긴 할 텐데 현실적으로 한국인인 제가 바로 가서 미국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미국인이 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언어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어떤 환경에서 오랫동안 적응이 됐고 가장 사람이 플렉시블하게 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린 시절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을 다 한국에서 보냈다가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서 그 환경에 딱 맞는 인간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랑 교감을 하고 또 도움도 받고 친구 사이도 유지하고 이러면 유학생활에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사귀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이러면 유학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집 떠나와서 이렇게 홀로 지낸다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힘든 일이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도 많고 또 무엇보다 정말 외로움이 정말 클 수 있고 어떤 일을 해도 이게 망망대해
망망대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걸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그런 뭔가 막막함? 생길 수 있는 게 타지 생활이고 유학 생활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아시안 이민자 같은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이 자연스러운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나라는 사람이 정말 이방인으로 느껴지고 지역에서 적응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질 만한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역 따라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서 문화적인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교감도 하고 친구도 되고 이렇게 유학생활을 해 나가셔야지 그냥 나는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만 하고 친구는 뒷전이고 친구 필요하면 한국에 있는 애들이랑 카톡하면 되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학생활이 특히 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버티다가는 결국에는 멘붕이 오고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버텨나가고 살아나갈 그런 시스템 같은 거를 먼저 구축을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뭐 그런 인간관계를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에 갈 수도 있잖아요. 한국인이 뭐 거의 없거나 제가 속한 학과에는 정말 한 명도 없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학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학교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 학생은 되게 많았는데 학교가 좀 시골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계속 살았는데 서울이 이렇게 초대형 도시인지 몰랐어요. 근데 학교에 와서 있어 보니까 내가 진짜 초대형 도시에 살았구나. 예를 들면 내가 뭐 놀이공원에 가고 싶으면 롯데월드를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가고 싶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고 싶다면 에버랜드도 있고 롯데월드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네, 그랬고요.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학교가 도시인가랑 한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가 이 두 가지가 쌍벽을 이룰 만큼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학교의 지리적인 위치, 그 다음에 다양성, 지생 뭐 이 정도로 순위가 나뉘어지는 것 같고요. 학교가 도시인가의 여부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친구의 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요인인 거예요. 도시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현지인 친구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한국인 비율은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고 재밌게 유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이성의 비율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보통 이제 유학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혼인 상태로 가고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 정년기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놓인 환경에서 이성의 비율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딜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남자친구나 뭐 여자친구를 만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이 학교에서 뭐 이성 친구를 만들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이렇다면 또 있는 건데 그럴 기회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질 정도로 이성의 비율이 너무 낮다면은 결혼 정년기를 지나버리면 후회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생각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는 이런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 너무 적은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다 잘 알아요. 근데 만약에 그 커뮤니티 안에서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면은 사귀다가 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남자친구랑 알고 지내면서 사귀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랑도 어색해지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 사회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고립되고 집에만 있게 되고 현지인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또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고립되면서 막 외로워지고 이런 경우가 정말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애매하게 있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차라리 아예 없으면은 현지에 있는 뭐 동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연애도 하고 막 이런 경우를 봤는데 물론 뭐 친구 만들고 하는 거는 상황마다 다르니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나한테 되게 중요하게 될 연인 아니면 미래의 가족
그리고 정말 소중한 친구, 이런 것들을 학교의 위치로 인해서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막연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는 게 학교가 어디 있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선택하는 거는 생각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라는 철학적인 문제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의 갖고 있던 나의 성격이나 모든 걸 버리고 정말 미국인으로서 현지화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던 걸 지키면서 그냥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거가 사실 자기한테 달린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하는 게 사실 내가 어디 사냐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일 수 있고,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막 일생일대 결단, 막 내가 절대 못 바꾸는 거 이런 건 아니니까, 여기 와서 다른 도시로 이주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너무 막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하고요. 이런 관련해서 두 번째는 유학뿐만이 아니라 이민에 대한 걸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여러분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오기 전에 좀 심각하게 하고 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유학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정말 별별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결혼, 취업, 출산, 오래 사귀었던 사람이랑 이별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여기가 점점 이제 삶이 되고, 잠시 여기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이 아니라 정착해서 이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문제도 점점 고민하게 되고, 또 그런 삶이 되게 점점 더 나한테 당연해지고, 이런 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갔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만 해도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가면 또 이런 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여기에 오래 있으면서 이민 같은 것도 생각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크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유학, 점점 이민자의 삶으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특히 길어질 수 있는 박사나 학사 유학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나한테 그럴 마음까지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족 그리고 정말 친한 사람들이랑 떨어져서, 영구적으로 떨어져서 지내도 괜찮은 건지,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나의 삶을 좋아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긴 박사과정을 오시는 것보다는 석사과정이나 뭐 비슷한 과정을 하고 돌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돈 문제랑 이런 문제도 있긴 한데, 나는 유학은 가고 싶지만 이렇게 가족들이랑 오랜 시간 떨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난 절대 그럴 수 없다 라면은 유학이라는 것 자체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짧은 석사과정 같은 거를 하고 돌아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만 해도 5년 딱 컴팩트하게 딱 끝내서 한국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삶이란 게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세 번째는 지도 교수님 혹은 내가 학교를 바꾸거나 혹은 다른 전공을 내가 결국에는 다른 전공을 하게 되거나 라는 일이 나한테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도 교수가 학교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요, 좋은 경우는 다른 학교한테 스카웃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우리가 월급도 많이 주고 또 연구비도 더 지원해 줄게, 이런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도 옮겨서 같이 가면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요. 경우는 이제 교수님이 정년 심사, 그러니까 테뉴어를 탈락해서 다른 학교에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거나, 아니면 테뉴어에 떨어지셔서 다른 이제 학교 자체를 그만두셔서 내가 지도 교수를 바꿀 수밖에 없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희박한 경우지만 교수님이 뭐 사망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이런 게 확률이 되게 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제 프로그램에는 메인 교수님이 6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2명이 벌써 학교 옮기셔서 떠나셨어요. 3분의 1이 다른 데로 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간 5명의 대학원생이
진학했는데 2명은 지도 교수님이 학교를 옮겨서 같이 따라가고 그중에 1명은 막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런 변동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이런 전후로 지도 교수를 바꾸는 학생들이 거의 한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바대로 딱 들어가가지고 학사 일정에 이렇게 딱 맞는 과정을 잘 진행하면서 지도 교수님의 좋은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잘 졸업하게 되는 그런 확률이 사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잘 졸업을 하신 거라면 정말 있으신 거고 게다가 또 운도 좋았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빨리빨리 지도 교수님 연구 잘해가지고 5년 안에 끝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지금 뭐 6년 차에 늦어졌고 뭐 연구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딱 잘 풀리지 않았고 뭐 지도 교수님이랑의 관계도 정말 부침이 많았고 이런저런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지도 교수를 바꾸는 거는 결코 배신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대학원에 입학할 때 약간 지도 교수가 나를 받아준 거다라는 생각으로 부족한 나를 외국인인데 나를 받아준 지도 교수한테 정말 고맙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나는 지도 교수를 좋아할 준비가 돼 있고 막 이런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 학교의 프로그램에 합격한 거지 지도 교수님이 저를 받아준 게 아니에요. 지도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도 교수를 바꾼다는 게 진짜 좀 솔직히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진짜 반 정도가 지도 교수를 바꾸는 것 같고요. 또 꼭 그렇게 지도 교수한테 꼭 충성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받아줬기 때문에 다 참아야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모든 일에는 내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제 외부적인 원인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보고 이게 정말 내가 지도 교수랑 안 맞아서 아니면 내가 지도 교수가 하는 이 연구가 나랑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지도 교수를 가능하면 빨리 바꾸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도 교수를 바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언젠가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구실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구실을 바꿨을 때 수월하게 바꿀 수 있는 교수들이 조금 더 있는 그런 학교로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왕이면 나랑 비슷한 분야를 하는 교수가 많은 그런 학교에 가면 지도 교수랑 잘 지낸다고 하더라도 공동연구, 코워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를 다양하게 연구 실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곳에서 연구를 하면 내가 만약에 졸업을 하고 뭐 디펜스 이런 거 할 때도 교수님한테 쉽게 심사를 부탁드릴 수 있고 뭐 퀄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그 교수님들이 저의 심사위원이 되시고 하니까 대학원 과정에 늘 이렇게 서포터가 되주실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가 한 지도 교수가 하는 연구를 잘 모르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서 학교를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